6번 융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융은 우리 직업상담사 시험에서는 융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이것도 뭐 새롭게 나온 문제였는데 일단은 뭐 이런 문제 잘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융이 언급한 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융. 알죠? 융이라면 집단 무의식 이게 생각이 나야 되는데 이 융, 그러니까 융의 원형이라는 거는 사람이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내면의 자아가 있는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직장에 가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나든 초대받아서 가든 하면 항상 자기하고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상대방에게 잘 보이려고 하죠. 알죠? 자기는 굉장히 내성적인데도 불구하고 활달해 보이려고 말을 많이 하고 제스처 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죠? 이걸 가면이라고 해요. 가면. 알죠? 가면에 자기하고 다른 어떤 가면을 쓰는 거지.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갖다 이제 어떻게 보면 원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환경의 요구에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환경, 자기하고는 상관없이 내면하고는 상관없이 이제 환경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이걸 갖다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외형적 인격이라고 얘기를 하는 뭐 가면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원형에는 페르소나가 있고 아니마가 있고 그리고 아니무스가 있고 그림자가 있는데 아니마라는 거는 뭐냐면 아니마는 이게 남성 내부에 있는 여성의 그죠? 여성성 뭐 이런 것들을 여성성이라는 거는 이제 여성의 어떤 다정함 뭐 감성적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걸 갖다 우리가 엄마 이런 여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남성이 가지고 있는 여성성을 얘기하는 거고 아니무스라는 거는 이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남성성 이걸 갖다가 아니무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라는 거는 그림자 어두운 거지 그죠? 어둡고 사악한 어떤 측면을 나타내는 게 그림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뭐 환경의 요구에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적응의 원형 이거를 갖다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합격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는 조금 내용을 보고 문제를 풀어 보시는 게 아마 맞지 않아요. 물론 이제 기존에 나와 있던 문제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응용되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만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내용적인 부분을 한번 쭉 다 보고 그리고 난 뒤에 문제를 통해서 많이 익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렇게 하면 불합격할 일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과목을 한번 봅니다. 직업 심리학이 있다. 그죠? 직업 심리학. 거기에 보면 긴즈버거가 나옵니다. 긴즈버거이라면 일단 긴즈버거 발달론자였고 환장한다 그랬죠. 버거이라면 환장한다 그랬습니다.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현실기의 하위 3단계는 탐구턱, 탐색 구체화, 특수화. 특수화는 정교학이라고도 얘기를 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긴즈버거의 진로 발달 3단계가 아닌 것은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걸 묻고 있는 거네요. 답은 4번 탐색기 이런 거는 없다. 이렇게. 탐색 단계는 성탐학유세 슈퍼에 나오는 거잖아. 그죠? 성탐학유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다음에 22번에 보면 심리검사위원과 그 예를 짝지은 것으로 틀린 것은 뭐 책에도 있던 문제고 이거는 몇 번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이제 VPI라는 거는 직업선호도 검사잖아. 그죠? 직업선호도 검사는 S형과 L형이 있는데 L형은 롱이니까 L형은 성격, 흥미, 생활사 그리고 S형은 흥미를 검사한다 그랬죠.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흥미 들어갑니다. 알겠죠? 그리고 CPI 이건 캘리포니아 성격검사라 그랬죠. 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검사고 그 비정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격검사 MMPI도 있었죠. MMPI 성격검사입니다. 그리고 MIQ 이거는 직업 적응이론에 나오는 가치검사입니다. 가치검사 MIQ 6가지 가치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측정하는 그게 MIQ였고 AGCT는 이거 암이 이렇게 해서 군인 지능검사라 그랬잖아. 그죠? 지능검사 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3번째 문제 보면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 반분 신뢰도 반분 알죠? 시험지는 하나라 그랬죠? 근데 이 시험지는 하나인데 반으로 나눠져 있다. 나누는 방법은 전후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홀수 짝수 이걸 갖다 홀수 짝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기후라 그랬잖아. 그죠? 기후 그리고 짝진 임의 배치법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채점해보고 합격선 안에 든다 그러면 이런 단어를 조금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실기에도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타이틀 정도는 외워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반분 신뢰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전후, 기후, 짝진, 임의 배치법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번에 보면 직무 스트레스 매개 변인이 있습니다. 직무 스트레스 매개 변인은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변인이죠.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틀리다 그랬잖아. 그죠? 이거는 성격 유형이 있고 성격 유형 그리고 또 통제 위치가 있었다 그랬죠. 통제 위치. 이거는 개인적인 거고 또 뭐냐면 사회적 지원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지원은 우울이나 불안 같은 직무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매개 개인적 속성이니까 성격 유형이나 통제 위치 이게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답은 1번 내적 통제자와 외적 통제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외적 통제자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 환경에 지배를 받는 사람이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머지는 역할 과부하, 역할 모성, 조직 풍토 이건 스트레스 원인입니다. 원인. 알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거죠. 그렇게 돼 있던 여기서 매개 변인에 대해서 묻고 있으니까 매개 변인은 크게 3개 성격 유형 A 유형이냐 B 유형이냐 그리고 통제 위치 내적 통제자나 외적 통제자 그리고 사회적 지원 이 중에서 이제 성격 유형하고 통제 위치는 개인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5번에 보면 직무 분석 자료의 특성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뭐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죠. 직무 분석 자료는 사실 그대로를 반영해야 되죠. 사실 그대로를 반영해야 되고 가공하지 않은 원 상태로의 자료여야 된다. 그죠? 가공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직무 분석 자료는 과거 아니지.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일이 달라졌다 그랬잖아. 그죠? 과거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거 안 됩니다. 과거 안 된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체계화되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한 가지 이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그 다음에 26번 봅니다. 홀랜더 6가지 성격 유형 중 무엇에 관한 이런 거는 필히 맞춰야 됩니다. 이런 거 틀리면 합격 못 합니다. 알겠죠? 이런 거는 반드시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즐긴다. 이건 뭐 사회형이지. 사람들과 노는 걸 좋아한다 그랬잖아. 그죠? 사람들과 노는 걸. 그래서 즐기지만 도구 이거 현실형하고 반대죠. 현실형하고 반대입니다. 그래서 도구, 기계 이거는 현실형이지. 알겠죠? 그래서 질서정연하고 조직적인 활동을 싫어하는 알겠죠? 그렇게 돼 있다. 그리고 카운슬러, 뭐 바텐더 이런 사람들이다. 이건 사회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7번에 보면 직무 만족에 관한 이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 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요인이 2개라 그랬죠. 이 요인이 2개였습니다. 요인이 2개. 이 요인이라는 것은 요인이 2개다. 뭐 위생 요인과 그리고 뭐 동기 요인이 있다 그랬죠. 동기 요인. 그래서 동기 요인은 만족 요인이고 그리고 위생 요인은 불만족 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만족 요인이고 이게 나눠져 있다 그랬죠. 이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 불만족 요인 회사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불만족하는 게 있다 그랬죠. 회사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불만족하는 게 가장 큰 게 뭡니까?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회사에 다니면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거는 임금. 왜 돈을 이것밖에 안 주는 거야? 맞죠? 왜 이것밖에 안 주는 거야? 또 뭐 일주일에 하루씩 더 넣으면 되겠죠? 뭐 복지라든지 이런 것들. 그죠?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표적인 게 이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불만족 요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불만족 요인인데 그러면 임금을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임금보다 2배 높여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지금 받는 임금보다 2배 높여주면 만족할까? 만족할 것 같지, 그죠? 안 주니까 만족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만약에 정말 2배를 높여준다 그러면 만족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불만족이 없어질 뿐이지 이 불만족 요인이 만족 요인으로 가는 것은 아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뭐냐? 불만족 요인과 만족 요인은 다르더라 이거지. 만족 요인은 이런 것들에 불만족 요인은 이거는 잘해줘봐야 불만족이 없어질 뿐이지 만족으로 가지는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불만이 없어질 만큼만 해주면 되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업무에 있어서 만족을 느끼는 것은 뭐? 책임감, 성장, 발전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 돼요.